선생님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시세 차익을 했을 때 잘 되면 괜찮은데. 그거 근데 맞아요. 저도 이걸 해보고 처음에는 자꾸 올라가니까 이건 전세 시세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첫 수업하실 때 목표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24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24채를 갭 투자를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재계약 시점이 온다. 24개월이니까 2년이. 그때 조금씩만 올려도 그게 꽤 되니까. 근데 거기에 1,000만 원씩만 올려도? 거기에 저는 플러스만 계산을 했죠. 그렇지. 마이너스가 될 거를 추측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론이에요. 아니 무인 가게 돌고 돌아왔는데 그걸 하면서도 항상 반지상이 자꾸 보이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네. 고맙습니다. 계속 봐주셔서. 근데 약간의 미련이 남아서 이 집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또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이 전 조금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경험을 하면은, 저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항상 비교를 할 거잖아요. 갭 투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도 내가 전에 했던 것보다 나은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집보다 좋은 집을 찾는 게 당연히 아니고, 좋은 집이라는 단어가 외관, 뭐 수리 상태, 월세 그게 좋다기보다 이 집보다 이제 다음 물건은 아마 수익률 좋은 집을 찾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다 보면은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도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어쨌든 이제 30 몇 개 이렇게 있으면 다른 걸로 안 하냐. 다른 투자를. 그렇죠. 네. 뭐 상가, 공장, 사업 같은 거, 그리고 뭐 신축 그런 거를 안 하냐라는 질문을 항상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건가라는 의무감까지도 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성향 자체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투자를 다른 걸로 넘어간다는 거는 고시원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야지 넘어가는 건 거잖아요. 다른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편협하고 시야가 짧고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투자든 아니면 사업이든 이거보다 나은 점을 저는 못 찾겠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 넘어가는데, 좋은 건 하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건물로 바꾸거나 신축을 하나 내가 만든다거나 했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랑하기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처음에 반지 받았을 때 약간 창피했던 그런 느낌인 그건 거죠. 그치, 그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이런 빌라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멋있진 않거든. 이게 뭐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내 집이잖아, 나 이 동네 살잖아, 야 이거 내 건물이야, 이 부분이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거라는 생각까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의 치명적인 약점이 정확히 그거예요. 이거 내 반지 하잖아. 이런 걸 못하죠. 부동산 투자할 때 실속이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에서는 우리 같은 물건을 따라올 부동산은 저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상가든 뭐 공장이든 뭐 어떤 사업화를 한다든, 그것도 사실 내 노동력이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물건이랑 조금 성향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일단은 2개를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남편분의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경험을 해보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제 영상 오랫동안 봤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내 얘기를 들은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느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받아보고 이게 해도 되겠나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게 선생님한테 잘 맞을 거고 훨씬 괜찮을 거야,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에 하셨던 갭 투자보다는 적어도 시기, 부동산 경기가 2년 4년 뒤에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경기가 어떻던지에 대해서 이 세입자를 새로 받는 거에 지금처럼의 큰 스트레스는 좀 덜할 거예요. 없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는 보증금이 억대가 아니다 보니까, 커야 우리는 2천이란 말이에요. 3천도 잘 안 받아 우리는. 500, 1000, 2000 그 사이 안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 정도 2천만 원 정도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이니까. 좀 협의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의 영향에는 분명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편안함 덕분에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시세 차익, 제가 뭐 갭 투자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유도 신문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있을 거예요. 그 투자가 돈을 못 번다 그런 게 결코 아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맞아요. 시세 차익을 했을 때 그렇죠. 잘 되면 괜찮은데. 그거 근데 맞아요. 저도 이걸 해보고 처음에는 자꾸 올라가니까 시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건 전세 시세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첫 수업하실 때 목표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24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24채가 별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24채를 갭 투자로 갖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재계약 시점이 온다. 24개월이니까 2년이. 그때 조금씩만 올려도 그게 꽤 되니까. 근데 거기에 한 1,000만 원씩만 네, 올려도 거기에 저는 플러스만 계산을 했죠. 그렇지. 마이너스가 될 거를 추측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론이에요. 네. 나는 갭 투자를 돈을 못 번다 개념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땐 오케이 알았어. 좋아요. 근데 떨어질 됐을 때 대응이 없어요. 그렇게 퇴직금 정산은 선생님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남편분께서 때마침 오랫동안 재직을 해주셨고 네, 안정적 맞잖아요. 20년 그것도 1, 됐어요. 2년 다녔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 오랫동안 계셨고 직장이 또 공무원이시니까 안정적인 또 직장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막 방어를 한 거지.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끔찍하지. 그쵸. 끔찍한 일이야. 그러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의 마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예요. 부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월세 순이익이 많이 생겨야지. 그래도 나는 첫 물건에서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낙찰받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수리된 집을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정도 수리까지 돼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손에 꼽히는 부동산 운을 운이 좋았죠. 타고난 사람이야.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지난 과거 투자,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오기 전부터 사실 조금 생각했던 게 선생님도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오긴 했거든요.